자, BBC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슬퍼하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분노할 때다. BBC는 이런 보도를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자, 이 기사 번역한 걸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서울 외곽의 화장터에서 유족 홍우봉 씨는 자신의 딸이 재가 되어 들어있는 박스에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아가야, 아빠가 여기 왔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잘 있었니? 24살 딸 은지는 이번 참사 희생자 중에서 막바지에 확인되었다.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되어 숨을 못 쉬게 된 150명의 주로 젊은 여성 중 한 명이었다. 병원에서 16시간 동안 아빠는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의사들은 딸의 양쪽 팔이 부러졌다고 말했다. 슬퍼하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분노할 때이다. 송 씨는 고통스러워하며 은지에게는 여행 가이드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꿈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쾌활해서 아빠와 잘 어울렸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미리 알았으면서 그들이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십 명만 배치했다면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 딸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송 씨는 말했다. 참사 3주가 지난 지금 정부가 더 잘 준비하고 더 빨리 대응했더라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 무려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군중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 수사당국은 잠재적 위험을 경고한 경찰의 보고서가 묻혀버리고 나중에는 삭제되었다는 주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인들은 지금 엉뚱한 대로 책임이 돌려지는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책임이 추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 중이다. 현재까지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위층 중에서 사임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 고위층 누군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송 씨는 말했다.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질 사람은 모두 책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정부 시위에서는 수천 명이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250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그때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실수할 여력도 없다. 6개월 전에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는데 이제 국내외에서 실수를 연발해 지지율이 수직 하락하고 있다. 한때는 25%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는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다. 시위에는 이태원 사건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지만 이번 사고로 윤 대통령에 대해 반대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되었다. 저는 그 책임을 안 지는 게 화가 납니다. 라고 27세의 이지혜 씨는 말했다. 사과했어야 하지만 그는 오히려 책임을 하위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당국은 말단 경찰과 소방서의 잘못만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112 전화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받았지만 112만 비난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전 예방이 안 된 게 더 큰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치인들을 구해주기 위해 자신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다. 화요일에 소방노동조합은 공중안전을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을 고발했다. 경찰이 그를 수사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할로윈 행사가 조직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예방할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따라서 예방 담당자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소방노동조합 고진영 위원장은 말했다. 남한에서는 최고위층이 책임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발은 다음번 참사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소방수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의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마저 자신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갔던 행동 자체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 생존자 한 사람은 BBC 기자에게 왜 이태원 가서 술 마시다 다친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야 하느냐는 SNS의 코멘트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그 골목에서 한 젊은 여성이 어둡고 비 내리는 밤에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 바닥에 앉아 울고 있다. 또 다른 나이 든 여성은 소리쳤다. 내 자식 또래의 아이들이 이 골목에서 죽어야 했다는데 분노를 느낀다. 화장장을 떠나면서 송 씨는 다른 희생자의 유골함을 찾았다. 그는 다른 유가족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한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가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유가족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해 못한다. 아마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BBC 기사입니다. 왜 이런 기사를 우리 언론들은 쓰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이 언론입니까? 왜 이런 기사를 우리는 BBC를 통해서 봐야 됩니까? 민족 정론지 BBC라는 말이 지금의 언론인들에게 창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